안녕하세요. 김뽀삐입니다. 오늘은 수업 실현 영상과 반성적 성찰의 복귀에 대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항상 전형적인 수업 유형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양식의 수업 문제가 나와서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당황을 하셨을 것 같아요. 또 서울은 수업에서 점수를 많이 깎기 때문에 점수를 보고 또 충격을 받으셨던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작년에 수업 실현에서만 12점 정도가 감점됐기 때문에 서울의 수업 실현은 거의 합격의 최종 관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6.1점이 감점된 38.9점을 받았는데요. 그럼 오늘도 지난번 면접 영상처럼 수업 실현과 복귀에 대해서 먼저 공유를 해드린 후에 수업 조건과 감점 요소에 대한 저희 생각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귀 영상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수업 실현에 앞서 제 수업의 의도와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수업의 목표는 첫째, 개미와 함께하는 다양한 놀이 방법을 안다. 둘째,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로 표현한다. 셋째, 친구와의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태도를 기른다입니다. 저는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공간을 교실로 설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유아들과 함께 교실을 둘러보며 놀이에 필요한 자료를 살펴보고 또 이러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를 보면서 놀이 계획을 즉각적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화이트보드를 사용하여 유아들이 친구들의 의견을 눈으로 직접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수업 실현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친구들은 무슨 일이 있나요? 바깥에서 놀이하고 싶은 친구들이랑 교실에서 놀이하고 싶은 친구들이 생각이 달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구나. 우리 그러면 교실로 가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요.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냈던 것처럼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같이 교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요. 자, 햇님반 친구들 모두 모여주었나요? 하나, 둘, 24명. 우리 24명 햇님반 친구들이 모두 모여주었네요. 모두 손도 깨끗이 씻었나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왜 이렇게 교실에 모였을까요? 맞아요. 우리가 바깥에서 놀고 싶은 친구들이랑 교실에서 놀고 싶은 친구들이 생각이 달라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모였지요. 맞아요. 우리 같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생각을 모으고 의견을 나누면서 좋은 해결 방법을 같이 찾아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우리 바깥에서 놀이하고 싶은 친구들은 왜 바깥에서 놀이하고 싶은지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우리 선우랑 찬우가 이야기해 주겠대요. 찬우랑 선우 한번 나와볼까요? 아까 너희들이 만든 개미 놀이터를 찍은 사진을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알겠어요. 그럼 선생님이 TV 화면에 띄워주도록 할게요. 얘들아, 선우랑 찬우가 너희들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 우리 같이 자세히 들어보도록 해요. 선우, 찬우 준비됐나요? 네, 우리 그러면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 얘들아, 우리 선우랑 찬우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땠나요? 그래요. 우리 선우랑 찬우는요, 개미 놀이터를 만들었는데요. 너무 재미있어서 또 하고 싶다고 했었지요. 맞아요. 하준이 말처럼 선우랑 찬우가 만든 개미 놀이터가 자꾸 무너져서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서 개미 놀이터를 계속 만들어야 된대요. 우리 친구들이 선우랑 찬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우랑 찬우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렇구나. 선생님도 선우랑 찬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그렇게 바깥 놀이터에서 놀고 싶어 했는지 알 것도 같았어요. 선우랑 찬우 설명해줘서 고마워요. 들어가도 좋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바깥 놀이터에서 놀고 싶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교실에서 놀고 싶은 친구들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다겸이가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얘들아, 다겸이는 뭐라고 했나요? 그래요, 다겸이는 역할놀이 영역에서 놀고 싶은데 바깥 놀이터에는 역할놀이 영역이 없어서 그래서 교실에서 놀고 싶었대요. 네. 우리 선준이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선준이는요, 교실에 있는 블록을 가지고 놀고 싶은데 바깥 놀이터에는 블록도 없어서 교실에서 놀고 싶었대요. 우리 교실에서 놀고 싶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땠나요? 우리 친구들이 교실에서 놀고 싶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그렇게 교실에서 놀고 싶었는지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교실에서 놀고 싶은 친구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대요. 그래요, 선생님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바깥 놀이터에서 놀고 싶은 친구들이랑 교실에서 놀고 싶은 친구들의 말 모두 맞는 말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 좋은 생각이 있는 친구 있을까요? 하준이는요, 둘 다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교실 놀이랑 바깥 놀이를 둘 다 할 수 있을까요? 놀잇감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면 바깥에서도 교실의 놀이를 할 수 있다고요. 우리 다른 친구들도 하준이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맞는 말인 것 같다고 생각했대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모두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생각했군요. 그럼 우리 장난감을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서 같이 놀이하면 될까요? 그럼 교실에서 놀고 싶었던 친구들도 바깥에서 놀이해도 될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우리 놀잇감을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서 놀이해보도록 해요. 그런데 얘들아, 우리 바깥에 어떤 놀잇감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요? 선준이는요, 레고 블록이랑 할로우 블록을 가지고 나가고 싶어요. 왜요? 그렇게 하면 아까 선우랑 찬우가 만들던 개미 놀이터를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좋은 생각인데요. 선우랑 찬우도 같이 해보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우리 레고 블록이랑 할로우 블록을 챙겨서 개미 놀이터를 같이 만들어 볼까요? 네, 너희들이 말한 이야기를 선생님이 칠판에 적어주도록 할게요. 블록으로 개미 놀이터를 만들어요. 자, 혹시 또 하고 싶은 놀이 있을까요? 그래요. 우리 아까 역할놀이를 하고 싶다고 했던 친구들도 있었지요. 여왕개미를 하고 싶은 다겸이도 있고요. 태준이는 아들개미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뭘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기 뒤에 있는 수혁이가 저번에 동극 시간에 썼던 개미 머리띠를 가지고 나가면 좋을 것 같대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그리고 검정색 스카프를 가지고 가서 우리 어깨에 두르고 개미로 변신하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모으니까 이렇게 다양한 놀잇감들도 이야기할 수 있었네요. 그러면 스카프랑 머리띠로 개미 역할 놀이를 해요. 또 하고 싶은 놀이 있을까요?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수혁이가 우리 개미를 관찰하고 싶대요. 개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개미의 모습이 갑자기 떠올라서 더 자세히 관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군요. 그래요. 우리 개미를 관찰하려면 무엇을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우리 돋보기를 가지고 가서 개미를 자세히 봐요? 다른 친구들도 개미를 관찰하고 싶어진 친구들도 있군요. 그러면 우리 돋보기를 챙겨가서 개미를 관찰해보기도 해요. 돋보기로 개미를 관찰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렇게나 많은 놀이가 나왔네요.
우리 이 놀이 모두 할 수 있을까요? 다 해보고 싶어요? 좋아요. 우리 그러면 나가서 친구들이 말한 놀이를 모두 해볼 수 있도록 해요.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지우는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모으니까 이렇게나 많은 놀이를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선생님도 너희들이 의견을 모으니까 재미있는 놀이들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이 좋았던 것 같아요. 지율이는요, 밖에서 우리가 싸우는 것보다 교실에서 이렇게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알 수 있게 되어서 좋았어요.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협력해서 생각을 모으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네요. 우리 그러면 오늘 너희들이 말한 놀이를 모두 하러 출발해 볼까요? 그러면 너희들이 필요한 자료를 챙기러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해요. 우리 쌓기역역에서 블록을 챙길 친구들부터 출발해 주세요. 이상으로 수업 실현을 마치겠습니다. 반성적 성찰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사가 수행한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업에서 첫째,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유아들 간에 생긴 갈등을 이야기 나누기라는 활동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바깥 놀이터에서 놀고 싶은 유아와 교실에서 놀고 싶은 유아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교사가 개입하여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 함께 해결하자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아들은 왜 각자 그곳에서 놀고 싶은지 이야기를 하고 또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보며 갈등을 중재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놀이 확장자의 역할입니다. 놀이가 확장될 수 있도록 교사는 여러 유아들의 놀이 아이디어를 듣고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놀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개미 놀이터가 자꾸 무너진다는 유아의 의견을 듣고 다른 유아들이 레고 블록과 할로우 블록을 사용하여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도록 공유하였습니다. 이러한 놀이 공유를 칠판에 적어줌으로써 다양한 놀이 아이디어를 유아들이 인식하고 또 더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 유아들의 놀이를 확장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유아들은 바깥 놀이터에서 함께 나눈 놀이 방법들을 실천해 보면서 더 많은, 더 즐거운 놀이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수업에 미흡한 점은 역할놀이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다는 점입니다. 유아들과 함께 블록놀이에 대해서는 자세히 계획을 세웠지만 역할놀이에 대한 계획을 자세히 세우지 못한 것이 다소 아쉽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블록놀이 영역에서 개미놀이터를 레고와 할로우 블록으로 다시 한번 튼튼하게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 것처럼 역할놀이 영역에서 어떤 역할놀이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누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여 다시 수업을 진행한다면 유아들의 의견을 더 자세히 듣고 개미 역할놀이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유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역할놀이 방법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에 가서도 여러 가지 역할놀이 유형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 놀이 사례집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 사례집 속에 다양한 역할놀이와 개미와 함께하는 놀이 방법들을 인식하고 또 이를 유아들과 함께 해보면서 유아들과 더욱 다양한 역할놀이와 개미놀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료 선생님들께도 저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역할놀이와 개미놀이의 방법과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조언을 구하고 직접 배워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실현과 반성적 성찰에 대해서 모두 복기해 보았는데요. 수업 실현은 저희 취약 과목이라서 시험을 치고 나온 순간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복기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역시 참고 정도로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실험 문제를 다시 보면서 조건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먼저 이야기 나누기로 진행하라고 쓰여 있어서 저는 이야기 나누기만으로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시험장에서 놀이도 함께 보여줬던 선생님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연령은 5세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는 만 5세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개정 누리과정에서 만이라는 용어가 사라져서 이제 더 이상 만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으니 이 또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황들을 살펴볼까요? 상황에서 바깥에 있는 상황이라고 쓰여 있어서 먼저 시작은 바깥에서 하라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또한 보조 인력이 없다는 것은 실내와 실외 유아 놀이를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뒷장에는 놀이 상황이 엄청 길게 있었는데요. 상황은 길지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는 개미와 개미놀이터에 관심이 많다는 것, 역할놀이 영역과 블록놀이를 하기 위해 교실을 들어가고 싶은 유아와 바깥 놀이터에서 놀고 싶은 유아의 의견이 갈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유아의 관심과 상황을 토대로 수업을 설계하라는 것을 상황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으로 조건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수업 의도를 말하라는 것은 서울에서 항상 나오는 조건이었죠. 그래서 하던 대로 수업 목표를 말하고 추가적으로 공간을 설정한 장소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저는 조건에 있는 공간 설정과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라는 것이 수업 의도에 말하라는 것인 줄 알고 수업 의도에서 말을 했는데요. 아마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조건은 유아와 함께 공간을 협의하고 왜 그 공간을 정하게 되었는지 실현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조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도저히 밖에서 이야기 나누기를 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 교실을 설정하였는데요. 90%의 선생님이 실외에서 수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핀트가 나갔다고 생각하고 수업에서 10점이 넘게 감점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생각보다 감점이 적었던 걸 보니 공간은 중요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사회관계 영역에서 더불어 생활하기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현하라는 조건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친구와의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태도를 기른다 라는 태도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서 친구와 서로 다른 의견을 들어보고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갈등을 해결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서 유아들 간에 서로 다른 의견을 들어보고 또 그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으니 사회관계 영역의 더불어 생활하기 내용 중에서 서로 다른 감정, 생각, 행동을 존중한다는 내용도 넣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교사의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과 유아의 반응을 포함하여 실현하라는 조건이 있었는데요. 이는 수업 실현을 하다 보면 저절로 채워지는 조건이므로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조건이 의견 조율 과정을 포함하여 실현하라는 조건이었는데요. 아마 출제자들은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아들과 왜 그 장소에서 놀이하고 싶은지, 모두의 의견을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 유아들과 의견을 공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험장에서 너무 긴장한 탓에 말을 너무 빨리 하다 보니 여러 유아의 의견을 듣지 못하고 소수의 유아의 의견만 듣고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버렸는데요. 아마 조금 더 많은 유아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해결 방법을 유아들이 도출해내는 과정도 보여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성찰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 문제는 놀이를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교사가 놀이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 역할에 대해서 말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했지만 생각해보니
놀이 지원을 하기 위해 유아 간의 갈등 중재도 했고 새로운 놀이를 계획하기 위해 놀이 확장자의 역할도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이 외에도 정서적 지원, 환경적 지원, 언어적 지원 등 회의실에 있는 다양한 지원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성찰 문제 역시 서울에서 항상 나오는 문제였는데요. 수업 시간이 끝나고 제 수업을 다시 돌아보려고 하니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서 역할놀이에 대한 지원을 하지 못한 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역할놀이에 대한 놀이 계획을 유아들과 자세히 나누지 못한 것에 대한 성찰만 하고 끝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니라 공간 협의를 유아와 함께 하지 않은 것, 더 많은 유아의 의견을 들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감점이 아주 크게 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반성적 성찰을 할 때 자신이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업 실현과 반성적 성찰 복기도 모두 끝났는데요. 다음에는 제가 이번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던 과정한 복기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